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들인데요. 자, 먼저, 이때, 한 1개월 전이죠. 자, 이때 영국발 금융위로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1개월 전에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멈추게 만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곧 멈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영상에서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3주 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는 영상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곧 끝나간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영상으로 미 연준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될 때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엊그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들에서 얘기해 드렸던 내용들이 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연설 이후에 지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폭등했던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서 또 한번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미국 증시를 폭등시켰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시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은 지는 해, 디플레이션은 뜨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엊그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했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 과잉 긴축 않겠다. 비둘기 파월 산타랠리 부를까? 이데일리 2022년 12월 1일 기사예요. 자, 과잉 긴축은 원하지 않는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과잉 긴축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상 밖 비둘기 모드를 보였다. 당장 12월부터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자, 이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 달이면 이번 12월 달이고요. 다다음 달이면 내년 1월 달인데, 자, 이때는 확실하게 12월인지 1월인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12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자,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5% 초중반대의 최종 금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은 벌써부터 산타랠리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날 증시가 폭등을 했죠. 자, 파월 의장은 30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 시점은 12월 회의가 열리자마자 곧 올 수 있다. 그러니까 12월로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지난달에는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할 수 있다. 그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12월로 확정을 한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75bp가 아닌 50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다. 자, 파월 의장은 또 지금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다며,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죠. 높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금리를 계속 급격하게 올려 침체를 유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금리를 이전처럼 계속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지난 1년간 강경 긴축으로 인해 연착륙의 길이 좁아졌다면서, 지난 1년간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면서 그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한 것이 이제는 경기를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금리 요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착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으면
자, 경착륙을 만들지 않고 연착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착륙은 여전히 달성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연착륙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위한 길이 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월 의장은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최종 금리 수준을 두고서는 자, 9월 예상보다는 더 높아야 할 것 같다. 이거는 뭐 지난 그 FOMC 회의 때 얘기했었죠. 정도로만 언급했다. 연준이 9월 경제 전망을 통해 내놓은 내년 금리 예상치는 4.6%다. 그러니까 4.6%보다는 조금 높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는 어느 정도 최종 금리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다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최종 금리는. 자, 과잉 긴축을 않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현재 염두에 드는 최종 금리는 5% 초중반대, 즉 5.25% 안팎일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 5.25% 안팎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측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한 거예요, 이번에. 다만 파월 의장의 말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날 발언 내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근래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번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은 특히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최근 임금 상승률은 연준 물가 목표치인 2%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보고 있는 항목은 뭐다? 바로 고용시장이에요. 고용시장.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분의 임금은 1년 전보다 7.6% 올랐다. 전월 7.7%와 비슷한 높은 수준이다. 임금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여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겠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월 의장은 기업이 고용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일부 상품 가격과 집세의 하락은 최근에 상품 가격과 집세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 항목들의 하락은 물가를 잡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억제되고 있나 보고 있는 항목은 뭐다? 바로 고용시장이다. 그럼 고용시장은 누가 그 고용시장의 과열을 해소시켜야 돼요? 바로 기업이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고용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인상 속도는 12월부터 조절할 수 있지만 그 긴축 속도 조절 시기는 높은 금리를 얼마나 지속할지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높은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금리는 당분간 긴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역사는 통화 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우리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그 과정을 이어갈 것이다.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1970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때 당시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자 그때 당시 미 연준 의장이던 아서 번스란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금리를 내린 거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솟으면서 나중에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대까지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해서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 금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 초중반대 최종 금리를 암시하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자, 그동안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인플레이션은 조금 꺾이기 시작했다.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동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것 때문에 경기 경착륙,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침체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12월부터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최종금리를 더 높여 5에서 5.2%,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겠다. 자,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최종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으나, 잡히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금리는 확실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빠르게 잡히는 게 보이면 최종금리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임금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이다. 기업이 고용 속도를 줄여야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힐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기업이 고용 속도를 줄이고 있나,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번에 브루킹스 연설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고용 속도를 줄이고 있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미국 11월 민간 고용 반토막, 빅테크 해고 속 노동시장 둔화 시사, 연합뉴스 2022년 12월 1일 기사예요. 자, 이번에 미국 증시가 폭등한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12월로 그걸 아예 못 박은 거, 이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게 뭐냐면,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나, 이걸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같이 발표된 게 바로 이 11월 민간 고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서 최종 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 여부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미 연준 의장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게 확인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최종 금리 수준도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더욱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 성장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해고 소식도 추가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 성장세가 반토막이 났는데, 거기에 더해서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해고 소식까지 이번에 같이 나온 거예요. 자, 연준 의장의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나온 거예요. 자, 30일 현지 시간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민간 고용 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11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 이는 지난 10월 민간 일자리 증가폭 23만 9천 개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죠.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수치인 거예요. 제조업 마이너스 10만 개, 전문 사무 서비스업 마이너스 7만 7천 개, 금융업 마이너스 3만 4천 개, 정보 서비스업 마이너스 2만 5천 개. 지금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지금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 자,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레저 접객업에서는 22만 4천 개 일자리를 늘렸다고 ADP는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업 관련된 일자리만 지금 증가할 뿐이지 나머지 업종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서비스 업종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그럼 어떻게 된다? 소비를 많이 못 하겠죠? 그럼 당연히 서비스업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다만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임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 그런데 자, 지금은 임금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앞으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지난달부터 지금 계속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에는 더 줄어들고 내년 2월에는 더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용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임금의 큰 폭의 상승세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후행적으로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죠? 자, ADP에 따르면 11월 민간 기업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7.7%보다 약간 내려간 수준이다. 어찌됐건 지금 임금 수준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죠? 자, 이날 발표는 과열 상태였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힘을 잃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자,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었는데 자, 이건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자,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들의 타격을 주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 이번 달 12월, 그다음에 내년 달 1월, 그다음에 내년 2월, 내년 3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용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얘기한 기업이 고용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겠죠. 그게 후행적으로 나중에 데이터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후행적으로 그게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는 주식을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해가지고 예측치가 20만이었어요. 20만. 근데 실제는 얼마가 나왔다? 12만 7천이 나왔다. 그 예측치보다도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 지난달에는 23만 9천이었는데 23만 9천보다는 완전히 반토막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추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추세를 봤더니 어때요? 자, 이렇게 지금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고용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도 곧 잡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아마존, 메타 플랫폼, 트위터, HP, 리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소식이 잇따르는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감원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날도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1,250명의 직원을 해고했대요. 지난해 말 현재 이 회사는 8,6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합친, 물론 이거는 그 민간 고용 데이터예요. 이 ADP는. 자,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많이 신뢰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고는 하겠죠. 자, 그래서 신뢰하는 데이터는 이번 달 2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합친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보다 정확한 지표는 이번 달 2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20만 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0월 일자리 증가폭은 26만 1,000개였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2일 날 오늘 저녁이죠. 저녁에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일자리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이건 어떻게 돼요? 오늘 미국 증시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예. 확실해진 거잖아요. 이제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구나. 이런 게 확실해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일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자,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전년 대비해서 보면 자, 그동안 자, 5.2%가 최고치였고요. 그리고 5% 떨어지고 4.7%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 최근에 예측치가 4.6%인데 자, 12월 2일 오늘이죠. 오늘 이 임금도 나옵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 대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측치보다 떨어지면 자, 임금도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인플레이션이 곧 잡히겠구나. 이러면 또 미국 증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 임금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전월 대비를 봤을 때는 어떠냐? 자, 전월 대비를 봤을 때는 자, 이때 2022년 8월 5일 날 0.5%가 최고치였고요. 그 다음에 0.3, 0.3, 0.4 이렇게 됐었습니다. 최근에 예측치가 0.3인데 실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예측치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미국 증시가 더 또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결국엔 뭐예요? 그 지금 당장 나오는 이런 수치보다는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자, 임금도 고용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인플레이션 잡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시간의 문제이지. 자, 그래서 기사를 하나 더 보면요. 자, 미국 기업 지난달 76,835명 감원. 그러니까 지난달에 지금 76,835명을 감원한 거예요. 1년 전보다 417%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동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것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고용이 감소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자, 그래서 지난달 미국 기업들이 인력을 대거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채용정보업체 CGNC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지난달 감원 규모는 약 7만 7천 명입니다. 전달 3만 4천 명 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3만 4천 명 정도 해고가 됐는데 11월 달에는 이것보다 더 큰 7만 7천 명이 해고된 거예요. 그럼 12월 달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인원이 해고가 될 거고 그다음 내년 1월 달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해고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고용은 계속 줄어드는 거고 고용이 줄어들면 임금 인상도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임금 인상으로는 인플레이션도 결국엔 잡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종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17%나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미국의 누적 감원 규모는 약 3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빠르게 올린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10월 달부터.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감원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나 이걸 확인할 때 보고 있는 데이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개인 소비 지출해서 PC 가격 지수입니다. 근데 이 가격 지수가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가격 지수가 또 꺾이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면 연준이 참고하는 미국 10월 PC 가격 지수 6% 올라 오름세가 둔화했다 라고 나오죠. 연합뉴스 2022년 12월 1일 기사예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도 오름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 전월보다는 0.3% 각각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9월에 6.2%보다 소폭 감소했어요. 여전히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의 3배에 이른다. 어찌됐건 2%까지는 못 갔지만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라고 언급한 근원 PC 가격 지수의 상승폭도 지난 9월 5.2%보다 5%로 내려간 거예요. 소폭 내려 5%가 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 저널, 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보다 낮아서 0.2%가 됐다. 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라고 언급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도 떨어지고 있고 전월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게 계속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수치는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폭이 올해 1월 이후 최소폭인 7.7%로 줄어든 이후에 나와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더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자,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있죠? CPI도 지금 정점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도 정점을 치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무슨 말이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게 만약에 다음 달도 꺾이고 다다음 달도 꺾이고 이렇게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연속적으로 꺾이게 되면 미 연준은 어떻게 해요? 아,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히 잡히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최종 금리도 더 이상 올리지 않겠죠. 예. 미 연준이 예상했던 그 최종 금리 5에서 5.2%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자, 올해 12월 달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전년 대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때요? 예측이 6%였는데 실제 6%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정확한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데이터예요.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예요. 자, 전년 대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자, 계속 올랐어요. 4.7%, 4.8%, 4.6%, 그다음에 4.9%, 5.1%, 그래서 5.1%까지 지금 최고치로 좀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번에 예측치가 5%였는데 자, 5%가 나왔어요. 그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 일단 이렇게. 근데 한 번이에요. 일단 한 번.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 자, 전월 대비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월 대비를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꺾였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봤더니 자, 예측이 0.3%였는데 0.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0.2는 지난달에 0.5였는데 무려 0.3이나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를 봤더니 이거 확실하게 꺾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이 뭐냐? 자,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자, 지금 데이터로 보여드렸고 뉴스로 보여드렸죠. 자,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는 해이고 결국에는 자, 이전에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렸던 것이 디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세상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다. 이게 바로 뜨는 해이다. 그래서 이게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결국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투자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힌 이후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놔야 앞으로 올 미래에 맞는 투자처가 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니까 그거에 맞는 투자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부동산도 앞으로 올 디플레이션,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이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러한 투자처는 어떤 투자처냐? 그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은 지는 해, 디플레이션은 뜨는 해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